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8,260조 원짜리 회사 CEO가 한국에 6번이나 와서 왜 하필 이번에 처음으로 LG 회장을 만났을까요? 로봇 때문이라고요? 그건 절반도 못 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잘 담고 들어보세요. 첫째, 젠슨 황이 한국에 6번 오는 동안 왜 LG만은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까요? 둘째, 왜 하필 지금 베라루빈이 풀 양산 단계에 들어간 그 시점에 LG를 처음 불러낸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만남의 표면, 그 아래 숨은 진짜 동기, 그리고 한국 산업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결과까지 이 세 층을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난 6월 5일 젠슨이 마포구 홍대 근처 형님처럼이라는 삼겹살집에서 직접 소맥을 제조하면서 외친 건배사가 고 코리아, 고 SK, 고 LG, 고 네이버였습니다. 한국 기업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 거죠. 그 자리에 LG 구광모 회장이 처음 앉아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히 나흘 전 6월 1일 GTC 타이베이에서 베라루빈 풀 양산 발표가 끝난 직후예요. 시점이 정확히 맞물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음 30초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가 회식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몸통을 누가 만드는지를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엔비디아가 AI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라면 한국은 그 두뇌가 살아 숨쉴 수 있는 몸통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몸통의 한가운데에 27년 전 반도체를 울며 넘겼던 LG가 서 있어요. 마치 세옹지마 같은 그림입니다. 그때 이런 줄 알았던 게 한 세대 지나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세 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5일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에 왜 LG가 27년 만에 다른 방식으로 무대 중앙에 돌아왔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한국 산업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고 있는지, 이 순서로 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미리 짚고 갈 게 있어요. 지금 주류 매체 헤드라인을 한번 보세요. 전부 삼성, SK하이닉스, HBM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맞죠? 핵심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림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무서운 구조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 사실부터 젠슨 황이 한국에 6번 왔다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 사람 출장 일정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 대만, 일본, 유럽, 인도, 사우디까지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이 그 사람한테 와달라고 손을 흔드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나라에 6번을 옵니다. 7개월 전인 2025년 10월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 때도 왔고요. 7개월 만에 또 왔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6번 동안 최태원 SK 회장하고는 벌써 6번째 만남입니다. 갈라쇼만 셀 수 없을 정도.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마찬가지죠. 작년 10월 깐부 회동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삼성동 치킨집에서 치맥하면서 찍은 그 사진. 근데 LG 구광모 회장은요, 이번이 첫 만남이에요. 한 사람이 한국에 6번을 오는 동안 LG라는 그룹은 단 한 번도 그 식탁에 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까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안에서도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리도 한번 보세요. 처음엔 성수동의 한 삼겹살집이 유력했습니다. 근데 안전관리 문제로 마포구 홍대 근처 형님처럼으로 갑자기 변경됐죠. 가게 이름이 형님처럼이거든요. 근데 진짜 형님은 최태원 SK 회장이고 막내는 47세 구광모 LG 회장이었어요. 한국식으로 막내가 고기를 뒤집었죠. 8,260조 원짜리 회사 CEO 앞에서 LG 회장이 직접 삼겹살을 굽고 있던 겁니다. 젠슨은 직접 소매, 그러니까 폭탄주를 제조했고요. 계산은 이해진 네이버 이장이 네이버페이 안면인식 결제로 약 500만 원 골든벨을 쐈습니다. 8,260조 원 회사 CEO 만찬을 안면인식 결제로 끊는 시대입니다. 참 신기한 시대죠. 근데 이 자리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태원이요? 이해진이요? 아닙니다. 저는 구광모 LG 회장이라고 봅니다. 새 인물을 부른다는 건 새로운 사업 라인이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라루빈 풀 양산 발표가 나온 6월 1일 직후 LG전자 주가가 같은 주에 거의 30% 급등했어요. 30%요. 삼성전자도 10.1%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 마감했고요. 주가는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시장이 30% 올렸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LG의 미래 매출 구조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젠슨 입으로 직접 한 말도 보세요. 6월 2일 SK 하이닉스 부스에서 HBM4 이 웨이퍼 위에 더 만들어주세요 라고 직접 사인했습니다.
세계 인류 회사 CEO가 한국 기업한테 펜을 들고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본인 발언으로는 로보틱스가 한국의 다음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방안 중에 엔비디아는 LG와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차세대 데이터 센터 전략적 협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점에 LG그룹은 엔비디아 블랙엘 GPU 1만 장을 단일 주문, LG 역사상 최대 GPU 주문을 냈고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보면 슬슬 느껴지시죠? 6번 와서 처음 LG를 만난 게 우연일 리가 없어요. 뭔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아, LG가 로봇 사업 진출했으니까 만난 거지 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절반도 못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LG가 만들고 있는 건 로봇 본체가 아니거든요. LG는 로봇을 직접 팔지 않습니다. 대신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품 4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4가지가 한국 한 그룹에서 동시에 나온다는 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구조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도, 테슬라, 옵티머스도, 미국 피규어 AI도 이 4가지 부품 중 하나를 LG에서 가져갑니다. 어떤 부품이냐고요? 그건 잠시 후에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장의 크기부터 짚어볼게요. 유진투자증권 전망에 따르면 로봇 카메라 모듈 시장이 2026년 400억 원에서 2029년 4.7조 원으로 성장합니다. 4년 만에 100배가 넘어요. LG그룹 자체 분석은 휴머노이드 시장이 2036년까지 2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규모로 본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 한국 한 그룹이 4개 사업을 동시에 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9년이에요. IMF 외환위기 한복판.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뼈저리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으기 운동하던 그때입니다. 정부의 빅딜 정책으로 LG가 반도체 사업부를 현대전자에 넘겨야 했습니다. 자식 같은 사업을 울면서 팔아야 했던 거죠. 그 LG 반도체가 나중에 현대전자, 하이닉스,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됩니다. 젠슨이 더 만들어주세요 라고 사인하는 그 회사의 뿌리예요. 물론 현재의 HBM 기술은 SK 하이닉스가 27년간 독자적으로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다만 그 씨앗을 처음 심었던 회사가 LG였다는 사실은 한국 반도체 산업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죠. 그렇게 반도체를 넘긴 27년 동안 LG는 무엇을 했을까요? 정확히 무엇을 쌓고 있었을까요? 답은 가전부품 정밀 양산 능력입니다. LG전자가 매년 4,500만 대 가전용 모터를 만들어요. 이 라인이 그대로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기반이 됩니다. 27년 동안 묵묵히 모터를 깎고 있던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회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LG 4계열사 밸류체인을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블록입니다. 첫 번째, 관절. LG전자의 엑시움,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가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무릎, 팔꿈치, 손가락 마디를 움직이는 동력 장치예요. 모터와 감속기와 드라이버를 한 덩어리로 합친 거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천재여도 이게 안 움직이면 컵 하나 못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 부품이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원가의 4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가장 비싼 단일 부품이에요. 이걸 외부에서 사면은 원가가 폭등하잖아요. LG가 이걸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난 1월 CES 2026에서 엑시움 공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LG전자 류재철 사장, 본인이 2026년은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사업의 원년이라고 선언했어요. 연말까지 대량 생산체계 구축, 클로이드 가정용 로봇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고요. 두 번째, 심장,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유튜브에서 백덤블링하고 파크로하는 그 로봇이요. 그 로봇의 심장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로봇의 심장을 한국 회사 하나가 동시에 맡고 있는 셈입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핵심 규격인데 이 규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요. 거기에 더해 800V 전력 시스템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까지 확장 중입니다. 중국 CATL도 일본 파나소닉도 이 좁은 몸통에 고밀도 에너지를 담는 게임에서는 LG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세 번째, 눈. LG 이노텍의 비전 센싱 시스템이에요. 2025년 5월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차세대 비전 센싱 모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요.
한 달 뒤 6월에는 미국 피규어 AI 휴머노이드의 카메라 모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규어 AI가 향후 4년 내 휴머노이드 10만 대를 양산할 계획이에요. 그 10만 대 모두의 눈을 LG이노텍에 깎고 있는 겁니다. 올해 1월 CES 2026에서 문혁수 LG이노텍 CEO가 직접 발표했어요. 휴머노이드 센싱 부품 올해 양산 진입, 이미 수백억 원 매출 발생. 카메라뿐 아니라 라이다, 레이더, 3차원 센싱을 하나로 통합한 복합 센싱 모듈을 만듭니다. 사람 눈이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리와 속도와 위험을 동시에 파악하잖아요. 그 능력을 통째로 로봇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훈련장. LG CNS의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로봇한테 걷는 법을 가르치려면 수백만 번을 넘어뜨려야 해요. 진짜 로봇으로 그걸 하면 한 대 수억 원인데 넘어질 때마다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가상 환경 안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가상 환경을 돌리는 거대 컴퓨터가 모인 곳이 데이터 센터고요. LG CNS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11층짜리 30메가와트에서 220메가와트까지 확장 가능한 서버 10만 대 이상이 들어가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720억 원 규모 한국 기업 첫 해외 AI 데이터 센터예요. 올해 말 완공 예정이고요. 거기에 더해 AI 박스라는 모듈형 컨테이너를 발명했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에 GPU 576개, 6개월이면 배치 완료. 기존 데이터 센터가 2년 걸리던 걸 8분의 1로 줄인 거죠. 부산에 50개 컨테이너 캠퍼스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관절도 LG, 심장도 LG, 눈도 LG, 훈련장도 LG, 엔비디아가 두뇌를 만들면 LG가 나머지 몸통 전체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그룹은 없습니다. 일본도 안 됩니다. 도시바, 소니, 파나소닉 다 따로 놀아요. 중국도 안 됩니다. BYD, 화웨이, 캐틀, DJI 다 다른 회사예요. 미국조차 한 기업이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한 그룹이, LG 한 그룹이 이걸 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젠슨이 6번 와서 이번에 처음 구광모 회장을 만난 진짜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주류 매체들이 이걸 다 보여주던가요? 매일 헤드라인은 HBM만 반복합니다. 정작 LG가 짜놓은 이 그림은 우리 안방에서 벌어지는데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좀 개판입니다. 안방 그림을 외신이 먼저 그려주고 우리는 외신 보면서 따라 그리는 셈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1999년에 LG가 반도체를 안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LG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사이에 끼어서 메모리 시장 3등 싸움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장에 들어갈 자리는 이미 2자리뿐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넘기면서 아무도 안 가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이 지금 AI 로봇 시대의 핵심 밸류 체인이 됐고요. 마치 우공이산 같은 얘기죠. 산을 옮긴다고 다들 비웃었는데 한 세대 지나 보니 그 자리에 길이 나 있었던 2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손자병법에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곳을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LG는 반도체라는 정면 격전장을 피했습니다. 대신 27년 뒤 아무도 보지 않던 자리, 로봇 부품과 센싱과 액추에이터와 가상훈련 인프라, 거기서 길을 만들었어요. 한국 산업의 진짜 힘은 돌파가 아니라 버티고 다시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LG 한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도 27년간 메모리에 묵묵히 투자해서 인류가 됐고, SK도 HBM이라는 새 시장을 개척했고, 현대차도 1.25조 원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째로 사들이는 결단을 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27년을 묵묵히 쌓아 올린 결과가 지금 젠슨을 비행기에 태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베라 루빈 시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난 6월 1일 GTC 타이베이에서 젠슨이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 풀 양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정식 출하 예정이고요. HBM4 공급사는 SK 하이닉스가 60에서 70%, 삼성전자가 25에서 30%, 마이크론이 나머지. 사실상 한국 양강 구도입니다. 베라 CPU, 88개 올림푸스 코어, 1.2 테라바이트 메모리 대역폭, X86 대비 1.8배 빠른 이 CPU의 D램도 SK 하이닉스가 공급한다는 게 지난 6월 7일 추가로 확인됐고요. 베라 루빈 한 세트가 만들어지려면 HBM4, LPDDR5, MLCC 부품이 모두 필요한데 그게 다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갈 추론 엔진이 로봇 두뇌 제슨 토르로 갑니다. 그 두뇌가 들어갈 로봇 몸통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든 피규어 AI 휴머노이드든 테슬라 옵티머스든 결국 LG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슬 전체가 한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정부 정책도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젠슨과 직접 회동하면서 엔비디아가 GPU 26만 장 한국 공급을 약속했어요. 정부와 삼성과 SK와 현대차 각 5만 장, 네이버 6만 장, 그리고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는 말이 나왔죠. AI 대전환에 10점, 1조 원 편성, 피지컬 AI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6조 원 투입. 이번 6월 방안은 그 약속의 후속편입니다. 26만 장 GPU를 어디에 어떻게 깔지, 누가 받아서 무엇을 만들지 그 구체적 그림을 짜러 온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주류 매체가 AI 예산이 너무 많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할 때 정작 그 예산이 짜는 산업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구조가 그 예산이 짜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한국카드가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지분 8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입니다. 올해 1월 CES에서 아틀라스 정식 제품화를 발표했고요. 2028년 현대차 조지아 EV 공장 투입 예정. 2016년 양산 물량은 이미 전량 현대차 RMAC와 구글 딥마인드가 예약 완료했습니다. 평가 가치 200억 달러 돌파, 2027년 IPO 가능성까지 거론돼요. 그 로봇의 눈은 LG 이노텍, 심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됩니다. 한 나라 안에서 풀스택이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물론 균형도 잡아야겠죠. 중국 유니트리는 같은 시장을 훨씬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파트너로 선정됐고 백덤블링하는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LG의 액추에이터와 센싱 모듈도 외부 출하는 아직 본격 시작 전이고 매출 본격화는 2027에서 2028년 전망이에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인프라가 깔린 뒤에 매출이 따라오는 산업입니다. 지금이 깔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한국이 선점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자, 이쯤에서 영상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6번 와서 처음으로 LG 회장을 만난 걸까?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단순히 LG가 로봇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LG가 AI, 로봇 시대의 몸통 전체를 짜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절, 심장, 눈, 훈련장, 한 그룹이 동시에 전 세계 유일하게 베라루빈이 양산에 들어간 2026년 6월 젠슨이 가장 먼저 만나야 했던 한국 인물은 더 이상 메모리 회사 CEO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모리가 들어갈 두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두뇌를 담을 몸이 있어야 하니까요. 세계 인류 회사가 비행기 타고 와서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시대, 웨이퍼 위에 더 만들어주세요 라고 사인하는 시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은 메모리로, SK는 HBM으로, 현대차는 로봇 몸통으로, 그리고 27년 전 반도체를 울며 넘겼던 LG가 로봇의 관절과 심장과 눈과 훈련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27년을 묵묵히 쌓은 결과예요. 근데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중국 유니트리는 같은 시장을 훨씬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은 자국 본토의 로봇 산업을 다시 깔겠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요. LG가 27년을 들여서 만든 이 자리, 다음 5년 동안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번 완전히 다른 길로 옮겨가야 할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LG의 다음 행보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로봇이요? 데이터 센터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향일까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분석을 더 빠르게 가져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산업 구조 분석이지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